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가정을 꾸렸으며 수많은 인생의 폭풍우와 싸워 이겨냈습니다. 그 모든 강인함과 회복력 뒤에 조용히 여러분의 심장을 위협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란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여러분의 약상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병원과 심장 전문의들은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년층이 별다른 의심 없이 복용하는 특정 약물이 노화된 심장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물은 주로 통증, 염증 또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관리하기 위해 처방됩니다. 안도감을 약속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60대, 70대, 80대의 심장은 40대의 심장과 다릅니다. 혈관은 딱딱해지고 회복 속도는 느려지며 오류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듭니다.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몸을 통과했던 약물이 이제는 혈압을 높이고 순환을 방해하며 심장 근육에 무리를 주고 심각한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항상 극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피로감, 숨가쁨, 부종, 혹은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 치부하기 쉬운 두근거림처럼 아주 사소한 신호로 다가옵니다. 위험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것, 참아내는 것, 그리고 단순히 나이 들매 일부라고 가정하는 것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는 포기를 의미하는 선고가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한 인생의 단계일 뿐입니다. 인식이 곧 힘이며 아는 것이 곧 보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것입니다. 복용 중인 약물을 검토하고 이 약이 왜 필요한지, 더 안전한 대안은 없는지, 얼마나 오래 복용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단기간만 사용해야 할 약물을 수년 동안 복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막연한 추측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보를 얻고 의사와 협력하며 자신의 건강 결정에 주도권을 가질 때 결과는 달라집니다. 활력이 돌아오고 혈압이 안정되며 불안은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장이 보호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경험에는 질문하고 선택하고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을 보호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지탱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세심한 주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침묵이나 관성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을 잃지 마십시오. 목소리를 내고 약물을 점검하고 심장을 존중하십시오. 장수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하고 안전하고 목적 있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믿고 복용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는 좋은 의도로 처방되었고 편안함과 삶의 질을 위해 권장되었습니다. 약국 선반에 놓여 있고 처방 전에 늘 등장하기에 해롭지 않을 것이라는 익숙함을 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위험 요소입니다. 이 약물은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심장에 무리를 주고 있다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배경에서 조용히 작용하며 혈류의 흐름, 혈관의 반응, 그리고 심장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해야 하는 노력의 강도를 미세하게 변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추가적인 업무량은 누적됩니다. 노화된 심장에게 이러한 과부하는 안정과 위기의 차이를 만듭니다. 노년층에게 이것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신체 변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약물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간 기능은 느려지고 심장의 효율은 떨어지며 혈관은 유연성을 잃습니다.
50대에는 안전했던 약물이 70대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이 변해서가 아니라 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약물은 매일, 때로는 수년 동안 재평가 없이 복용됩니다. 이 약이 여전히 필요한가? 현재 내 심장 상태에 안전한가? 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생략된 채 말입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그 결과를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조절하기 힘든 혈압 상승, 심장 근육을 긴장시키는 체액 저류, 예고 없는 부정맥, 그리고 건강해 보이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장마비와 심부전의 위험 증가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평생 함께해서는 안 될 약물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거나 심장이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쇠퇴는 피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손상의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화학적 축적, 즉 잘못된 방향으로 균형을 무너뜨리는 약물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공포심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심장의 능동적인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편안함이 내일의 생존을 대가로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흔한 약물이라고 해서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한때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복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방받았다고 해서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평생 매일 일해왔습니다. 관심과 보호, 그리고 습관이 아닌 지식에 근거한 결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변화는 인식과 용기, 그리고 가장 위험한 위협은 우리가 더 이상 주에 깊게 보지 않는 것에서 온다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의 심장은 약한 심장이 아니라 다른 심장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근육은 탄력을 잃고 혈관은 뻣뻣해집니다. 심장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몸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더 세게 밀어내야 합니다. 이는 실패가 아니라 생리학적인 삶의 과정입니다. 이 현실을 무시할 때 우리는 위험에 처합니다. 젊었을 때는 심장에 안전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보상작용을 하고 빨리 회복하며 즉각적인 결과 없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안전마진은 좁아집니다. 약간의 혈압 상승이나 체액 변화도 노년의 심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과부하가 지속되면 심장은 두꺼워지고 지치게 됩니다. 신장이 체액을 효율적으로 배출하지 못해 혈액량이 늘어나면 압력이 높아지고 심장은 매 박동마다 더 힘겹게 일해야 합니다. 또한 심장의 전기 신호는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집니다. 전해질이나 신경신호를 미세하게 방해하는 약물은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상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슴이 설레거나 피로하거나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징후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여기서 진짜 위험이 발생합니다. 노화는 불편함을 참고 침묵하며 적응하도록 가르치지만 심장은 침묵이 아닌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취약함이 곧 무력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결정은 의도적이어야 하고 약물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최신 정보가 필요하고 환자는 말할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노화된 심장은 수십 년을 견뎌낸 현명한 심장입니다. 불필요한 화학적 부담으로부터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심장은 고통받기 전에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부분 속삭입니다. 에너지가 일찍 떨어지거나 계단이 버겁고 숨이 얕아지며 신발이 꽉 끼고 잠이 오지 않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미묘한 변화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숨가쁨, 다리의 부기, 불규칙한 맥박은 심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내심과 강인함이 심장 건강에 있어서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힘으로 바꿀 때입니다. 인식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목표는 약을 버리거나 의학적 조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치료에 정보를 갖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약을 먹는 것과 심장을 존중하는 치료를 선택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약을 먹거나 고통받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은 고정된 길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의도적으로 약물을 검토하면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아직도 이 약을 먹지? 더 안전한 대안은 없나? 용량을 조절하거나 생활 습관으로 해결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은 의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심장에 부담을 덜 주는 대안, 비약물적 치료법은 존재하지만 묻지 않으면 탐색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치료에 주도권을 가지십시오. 1년에 한 번, 특히 병원 방문이나 새로운 진단 후에는 약물을 점검하십시오. 이것은 수많은 심장합병증을 예방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의사에게 명확히 질문하고 협력하십시오.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의사와의 갈등이 아니라 명확성을 의미합니다. 보호받는 심장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을 넘어 독립성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두려움이 아닌 목적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